저는 한 4가지 정도의 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3, 4가지 정도 돼야, 내가 골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경험 정리가 돼야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결국 묻다 보면 캐릭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수없이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그런 시간을 스스로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막 따라 붙어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힘든 경험 뭐였어요? 그러면 힘든 경험 저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30분 뒤에 힘든 경험 4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진지하게 나의 힘들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에요. 25년, 26년, 많게는 30년을 살아오는 동안 힘든 경험 2-3개가 없었다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민의 깊이가 얕았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꼬리 질문을 엄청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소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예상 답변 질문을 뽑아내는지 같이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직에서 살아남아 시너지를 만드는 인재 생존왕 비빌언덕입니다. 저의 서바이벌은 메밀국수 대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슨 질문 할 수 있냐면, 메밀국수 대박집 거기 말고 평소에 그럼 아르바이트 몇 개 해봤어요? 대학생 할 때 아르바이트 몇 개 해보셨어요? 가장 힘든 경험이 맞나요? 예를 들면 자소서에 썼다면 이렇게도 꼬리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그러면 메밀국수집 말고 뚜렷한 성과를 냈던 다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스스로 한번 질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당시에 강도 높은 노동과 고객 응대의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많이 쓰잖아요.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꼬리 질문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강도 높은 노동 어느 정도였길래요? 도대체 왜 아르바이트생들이 해고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힘들었으면 그냥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메밀국수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꼬리 질문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만 딱 2가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에서 제게 기대하는 점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를 들어서 수북히 쌓인 바닥 먼지를 닦고 숟가락통 뚜껑 밑에 얼룩을 지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바꾼 스크립트에 요거는 없던 내용을 추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진짜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논리를 짜야 되고 뭔가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진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저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얘기, 디테일한 얘기. 그러니까 보통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면접관들로부터 그런 거 말고 진짜 단점이 뭐예요? 힘들었던 경험 뭐예요? 막 얘기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디테일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저 그냥 힘들었습니다. 너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깔끔한 문장 같지만 알맹이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꼬리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압박성 질문을. 그래서 조금 더 나이브하게 진짜 그냥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웃 어른이랑 대화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는 동일했지만 여기까지 물어본다면 또 꼬리 질문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너 본연의 업무가 뭐였어? 그러면서 압박성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가 맡은 업무는 따로 있을 텐데 사실 본연의 업무를 놓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닥먼지를 닦고 숟가락통 뚜껑 밑에 얼룩을 지우는 게 진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이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굳이 저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런 식으로 예상 질문을 또 뽑아볼 수 있는 거죠. 노동의 강도는 동일했지만 사장님과 고객들의 칭찬은 배가 되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제가 체득한 생존 능력이란 결국 관찰력과 실천에 옮기는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찰력 발휘해본 다른 경험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관찰력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또 없나요? 다른 에피소드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영업기획 업무 역시 고객의 금전적인 고민을 미리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봤을 때
방금 전에 영업계획 업무가 고객의 금전적인 고민을 미리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진짜 본인이 오시게 돼서 하게 될 성과 지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꼬리 질문을 스스로에게 달아가셔야 인성 질문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인성 질문의 꿀팁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도 벌써 몇 개예요. 거의 20개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경험 정리를 하잖아요. 자소서에도 경험 정리가 물론 되어 있겠지만 묻는 항목이 이렇게 네다섯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실 때 경험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일단 나한테 드러낼 수 있는 무기 정도는 다 준비하시잖아요. 나한테 가장 뚜렷했던 경험은 그때 내가 성과를 냈던 거야. 이런 것들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충분히 당황시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면접이 망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잘한 거, 예쁘게 포장된 거, 그런 것만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하나의 강점이 있고 뚜렷하게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딥하게 파봐야 됩니다. 금융자격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금융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음 주에 은행 면접을 보러 가요. 금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데 질문이 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그런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 말고도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굳이 자격증을 준비했던 그런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다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봤어? 발휘해 본 건 뭐야? 그 금융 자격증 딴 것까진 좋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자격증이 어떻게 쓰일까요? 이런 거. 그 자격증 따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그때 얻었던 그 교훈은 뭐였죠? 그때 스스로를 가장 괴롭혔던 생각은 뭐였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왜 포기 안 했어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저는 경험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꼬리주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왜 한 거지? 아, 맞아. 내가 2학기 때 잠깐 2학년 때 휴학을 했어. 맞아. 2학년 때 휴학했어. 그러면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휴학했을 때 또 뭐 했지? 자격증만 땄나? 아, 그때 아르바이트 했어. 그럼 또 꼬리주문 들어가는 거야. 아르바이트 했을 때 뭐 힘들었지? 아르바이트 왜 했지? 생계 유지였어? 경험이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 뭐지? 갈등이 없었나? 이런 걸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경험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 경험을 덩어리로 준비해야 된다고. 단편적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나의 강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야. 나의 강점은 자격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100이면 100, 당황스러운 질문 나오면 어버버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격증 A라는 자격증 땄지? 왜 B라는 자격증은 안 땄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말고 약점 없나? 이거 어떻게 보완했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A라는 자격증 땄어? 그거 좋아. 이거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뭐 할 거야? 그때 기울였던 특별한 너만의 노하우가 뭐야? 이 자격증 딴 것까진 좋은데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뭐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업무에다 어떻게 써먹을 거야? 자격증 말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평가 지표는 뭐가 있을까? 다른 자격증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는 안 생길 겁니다. 최소한.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굵은 덩어리를 3, 4개 정도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맹두님, 경험 정리를 위한 키워드로 리더, 팔로워, 열정, 도전, 성공, 실패, 희생, 윤리, 협업, 갈등,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리더였었던 경험, 팔로워였었던 경험, 열정을 발휘해본 경험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소서에 내 강점이라고 썼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그게 힘든 경험을 물어봤던 항목도 있고
어떤 경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나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장을 했다? 이런 경험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강점이잖아요. 일단 내가 가진 경험부터 먼저 떠올려봐. 나는 학생회장을 했어. 이거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써먹을 만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왜 했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거야? 무슨 상황이었어? 내가 회장이 됐을 때 바꿔보고 싶었던 건 뭐야?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뭐였지? 그때 가장 도전했던 경험은 뭐였어? 사람들 간의 갈등은 없었나? 집행부 간의 갈등은 없었나? 선후배 간의 갈등을 내가 봉합시킨 사례는 없었나? 이렇게 꼬리를 가야 돼요. 저런 키워드 중심으로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 경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강점이 뭐야? 저는 개인 졸작과 학과 전체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프로젝트 팀원들이 하나둘씩 이탈을 해서 결국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철회 작업을 철회 작업해서 둘 다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어필을 했는데 제 장점으로 책임감을 강조한다면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번뜩하고 생각나는 건 양양이님 책임감이 좋은 게 아니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밤새서 해야 됐던 건 어차피 남은 게 양양이님 뿐이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면접관 좀 빙의한 겁니다. 하나둘씩 이탈했던 사람들을 붙잡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 질문에 대응하셔야겠죠. 니언님, 면접 볼 때 꼭 자소서 내의 소재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소서에 쓰지 않은 내용이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면접관의 답변에 대답하기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꼬리 질문을 하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좋은 참고서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는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나는 학생회장 했던 경험을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죠. 꼬리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험은 이어가다 보면 다 이어지게 돼 있어. 이유가 없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꼬리를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